안녕하세요, 5분 임장입니다. 오늘 임장해볼 지역은 성남의 분당 신도시입니다. 분당은 일산, 평촌, 중동, 삼봉과 함께 1기 신도시에 속하지만 그 위상은 나머지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실상 서울시의 천급지에 준하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다시금 주목을 받았던 분당 신도시인데요. 과연 분당 신도시는 현재 어떤 모습일지 저희 5분 임장이 임장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분당 신도시는 위로는 구성남과 강남 3구가, 오른쪽으로는 광주시가, 아래로는 용인시가, 왼쪽으로는 판교와 용인 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당은 지금까지 최고의 1기 신도시였고 또 앞으로는 재건축 호재가 있기에 그 위상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오늘 저희 5분 임장에서는 분당에서도 중심지인 정자동, 순회동, 서현동, 임해동 중심으로 임장할 예정입니다. 과연 현재 분당은 어떤 모습일지 5분 임장 성남시 분당 신도시 편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체 인구는 91만 명 수준이며 오늘의 임장지인 분당 신도시에는 대략 39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의 세대 수치를 보시면 분당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세대수의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걸 볼 수 있으며 현재는 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전출입을 보시면 전입은 용인시, 광주시, 송파구, 수원시, 강남구 순으로 많고 전출은 용인시, 광주시, 송파구, 강남구, 수원시 순으로 많습니다. 즉 분당에 위치한 성남시는 용인시, 광주시, 송파구와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전체 공급량을 보시면 작년, 올해, 내년 모두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며 2017년에 꽤 많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구성남의 재정비 사업들이 입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현재 분리가 되는 미분양을 보시면 미분양이 총 60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용인시는 작년에 굉장히 많았던 공급을 뒤로하고 올해부터는 쭉 공급 부족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광주시는 역시 작년에 공급이 굉장히 많았으며 올해는 공급 제로, 내년부터 수요 수준의 공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는 올해 수요 수준의 공급이 있을 뿐 내년부터는 공급이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임장하는 분당에 위치한 성남 자체적으로 공급은 부족하며 또 인근 지역은 모두 공급이 평이하거나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분당 입장에서는 수급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당의 상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역을 따라 상권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서현역의 AK플라자 중심상권, 순회역의 롯데백화점 중심상권이 있으며 또한 아래쪽에 정자역 중심으로 업무 번역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원가를 확인해 보시면 분당의 최대 장점이 바로 학군인 만큼 학원가의 숫자 역시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정자, 순회, 서현은 학원가의 퀄리티로도 유명합니다. 보통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 몇 개를 말씀드리며 학군의 수준을 논하였는데 분당은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90%가 넘는 학업 성취도 학교가 널려 있으며 우스갯소리로 집 주변 아무 학교나 보내도 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가장 선호되는 중학교를 꼽자면 순회동의 내정중과 순회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당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를 보시면 수인분당선이 아래쪽 용인에서부터 올라와 오늘의 임장지인 정자역, 순회역, 서현역, 임해역을 거쳐 강남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신분당선 역시 아래쪽 용인에서부터 올라와 정자역과 판교역을 거쳐 강남으로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개통한 GTX A를 통해 안 그래도 좋은 강남 접근성은 더욱 좋아졌으며 성남역과 임해역에 위치한 경강선의 존재로 경기 동부로의 이동 역시 용이합니다. 분당의 도로교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근의 판교 IC, 여수대로 IC, 구성남 IC를 통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가 있고 분당 자서로, 분당 내곡로 등의 고속화도로도 있기 때문에 자차 이동은 어디로든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한 신도시 내부에선 남북축으로는 성남대로와 돌마로가, 동서축으로는 서현로, 안양 판교로가 있어 도시 내부에서의 이동 역시 용이합니다. 분당 신도시의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탑동의 성남 종합버스터미널과 NC백화점, 분당 차병원, 야탑동의 탄천 종합운동장, 삼평동의 화랑공원과 판교 테크노파크공원, 백현동의 판교 현대백화점, 서현동의 AK플라자와 메가박스, CGV, 분당 재생병원, 율동의 율동공원, 순회동의 롯데백화점, 분당 중앙공원, 정자동의 능골공원과 분당 주택병원, 구미동의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호재입니다. 바로 GTX A입니다. A 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여 삼성역을 지나 오늘의 임장지 성남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갖고 있는데요. 성남역에서는 지난 2024년 3월 GTX A가 개통하며 수서역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삼성역까지 개통은 2018년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TX A를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개발 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입니다. 분당을 비롯해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 노후화된 1, 2 신도시 재건축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에선 샛별마을 2843세대, 양지마을 4392세대, 시범단지 등 3713세대가 선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기존에 아쉬웠던 사업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업이기에 분당 입장에서 상품성을 올릴 수 있는 호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입니다. 분당구 판교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연장 사업이며 ICT, 바이오기술, 문화기술, 미래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중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유발 9만 명, 생산유발 효과 최대 18조 원 등이 기대되며 우리나라 최고의 일자리 선호지역이자 대기업 입주지역으로 떠오른 판교 테크노밸리이기 때문에 제2테크노밸리의 조성은 분당 신도시에 있어서도 큰 호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입니다.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약 62,400평 부지의 전시 컨벤션 센터, 복합 업무시설, 호텔 등 마이스 산업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목표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향상인 만큼 기존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훌륭했던 분당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호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분당 신도시에서 세 곳의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분당에는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있지만 오늘은 정자동, 순회동, 서현동, 임해동 중심으로 말씀드리며 각 동네의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단지들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저희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특정 단지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파크뷰입니다. 2004년식의 구축으로 총 1829세대 대규모 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6,410만원대입니다. 구평기준 21억의 호가 매물이 한 개 있으며 시골의 체육관은 20억 7,500만원입니다. 파크뷰는 분당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이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당에서도 우수한 입지인 정자동에서 가장 상징적인 단지 중 하나이며 최고 35층에서 뿜어져 나오는 뷰에 장점이 있는 단지입니다. 파크뷰의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는 구축의 연식이라는 점 정도인데요. 이외에는 장점이 훨씬 많은 단지입니다. 먼저 2004년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상품성, 그리고 정자초와 늘 푸른 고를 품고 있으며 바로 아래 업무지구와 카페거리 상권이 있어 생활 편의 인프라 역시 훌륭하고 무엇보다 도보로 정자역을 접근 가능하여 판교와 강남 접근성 역시 훌륭합니다. 정자동의 느티마을이나 상록마을, 한서울마을보다는 학군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주상복합임에도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상품성을 고려하면 이 역시 굉장히 훌륭하게 상세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양지 5단지 한양입니다. 1992년식의 구축으로 총 1,430세대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5,540만원대입니다. 구평기준 17억 9천만원의 호가 매물이 한 개 있으며 실거래 지역가는 17억 5천만원입니다. 양지 한양은 순회동의 대장단지 중 하나이며 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호단지 금호 한양, 6단지 금호 청구, 6단지 한양 등 총 6개 단지가 선도지구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재건축으로의 상품성 개선에 더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단지가 양지 5단지 한양인데요. 먼저 수인분당선 순회역 초역세권이며 분당구와 초림초를 품은 수준이고 분당 최고 선호중학교인 내정중이 지척에 있습니다. 양지 5단지 한양의 특징 중 하나라면 인근 양지마을 대비 초소형과 소형 평형이 많다는 것이며 선도지구에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워낙 훌륭한 입지의 재건축 사업성 역시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당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아르모 단지 풍림입니다. 1993년식의 구축으로 총 876세대 중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3,910만원대입니다. 가장 많은 47평 기준 17억 2천에서 20억 효과를 보이며 실거래 최고가는 20억 9천만원입니다. 임해동은 최근 분당에서 가파르게 그 위상이 오른 지역이며 그 안에서도 5단지 풍림은 가장 선호되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먼저 단점부터 말하자면 연식이지만 분당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니 굳이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뭐하며 이외에는 장점이 두드러지는 곳입니다. 먼저 성남역 초역세권이라 경강선과 GTX-A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수인분당선 임역 또한 가까워 강남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과장 쪽은 보태면 걸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갈 수 있을 정도로 판교 일자리 접근성 역시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아름 5단지 풍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재건축 가능성인데요. 평균 대지 지분이 18.5평에 달한 만큼 준수하며 최초에는 아래쪽 선경, 효성과 함께 풍소녀로 불리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효성이 단독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며 현재는 풍림과 선경 이 두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도지구에서는 탈락했지만 역세권 용적료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 신도시를 임장했습니다. 최근 토호즈가 재지정됨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의 다음 가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분당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웬만한 서울 지역보다 상급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슈와 맞물려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군, 강남 판교 접근성, 녹지 환경 등이 워낙 좋았던 분당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면 판교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있는데요. 다만 생각보다 높은 추가 분담금, 주민들 간의 갈등 등이 점화되며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슬로건답게 계속해서 분당은 왕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불확실성과 부담스러운 분당군 덕분에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지 5분 임장 분당 신도시 편을 다시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남의 분당 신도시를 인지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을 달아주세요. 5분 임장이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